오늘은 2022학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학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는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범위는 고1 과정이죠. 그래서 수학 3과 수학 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4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전 과목 합쳐서 평균 60이 넘어가면 합격으로 처리가 돼서 고졸 졸업장과 동일한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수학 부분, 오늘 설명할 부분은 이 수학 부분 중에서 수학을 고1 과정 없이, 즉 고교 과정 없이, 고교 과정이라고 할까요? 고1, 범위는 고1이지만 고교 과정 없이 사칙연산만으로,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 아주 기초연산이죠. 기초연산만으로 이 수학 부분을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1번이죠. 1번 문제는 시계연산이죠. 그래서 A가 다음과 같고 B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A 빼기 B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요 자리에, 또 요거를 요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2x제곱 플러스 x 빼기 x 플러스 1이다. 요거죠. x는 사라지겠죠. 남은 것만 써주면 되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3번으로 처리하면 되죠. 자, 2번 같은 경우에 다음과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자, 항등식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항상 같은 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항상 같은 식, 항상 같은 식이다. 언제가 무엇을 대입해도 같다 이런 얘기죠. 무엇을 대입해도 항상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양변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두 식이 완전히 같다 이런 의미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완전히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같은 위치에 있는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은 거죠. 자, 그럼 읽어주면 되죠. A는 5, B는 마이, 따라서 2를 더하니까 3이 나오겠죠. 3번. 자, 3번이죠. 다음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식을 예를 들어서 8을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 되죠. 이게 몫, 이걸 나머지라 부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x의 3승 플러스 3x 플러스 4를, 이런 4를 x-1로 나눴을 때 이게 뭔지는 몰라도 나머지를 구하는 건 너무 쉽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어떤 것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죠. 대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 대입할 숫자 써있죠. 뭐 넣으라고 되어있죠. 이게 0 되게 하려면 1이죠. 따라서 111 집어넣으면 여기는 0으로 사라져버리고 여기는 나머지만 나오게 되죠.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죠. 답은 8.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식이 다음과 같다. A값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x의 3승 6x의 제곱, 여기 6입니다. 6x의 제곱 12x 플러스 8을 열심히 인수분해했더니 A의 3승이다 이렇게 돼 있죠. A값 구하라. 그러면 이거를 쭉 전개하면 다음 같은 전개식이 되죠. x의 3승 3x제곱 A 3xA의 제곱 플러스 A의 3승. 식이 좀 복잡하죠. 물론 이걸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다 빼고 끝부분 봤을 때 x를 3승을 하면
x의 3승 나왔던 것처럼 맨 마지막 것이 3승하면 8이 나오게 되죠. 그럼 3번 곱해서 8 나오는 거는 2가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자, 복소수가 있을 때 이놈의 켤레 복소수. 자, 켤레 복소수라는 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 켤레란 건 우리 신발 한 켤레 두 켤레듯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요거의 짝을 이루는 켤레 복소수란 건 3-2i하고 3 플러스 2i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친구입니다. 켤레 복소수, 이 허수 부분, i가 있는 쪽, 이쪽에 이제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반대.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냐면 2가 되겠죠. 답은 2번. 그러니까 요런 개념, 요런 거는 알아야죠. 연산은 사칙으로 하지만 사칙 연산을 이용하지만 개념은 알아야 된다. 개념 뭐 몇 개 없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인수분해를 열심히 하게 되면 다음 같은 모습이 나온 거죠. x, x 이렇게 되고 열심히 인수분해할 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와 같은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를 전개를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다음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항등식이니까 요식과 요 값과 요 값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까지 부호까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두근의 곱은 여기 있죠. 두근의 곱자리 여기가 이제 곱자리입니다. 곱 그냥 이런 거 가볍게 외워버리면 되죠. 그냥 곱자리 이 자리가 합자리인데 마이너스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죠.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2차 함수에 대한 그림을 줬죠. 이걸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꼭지점.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 이렇게 됐을 때 이 꼭지점. 이 꼭지점이죠. 근데 범위를 봐야 되는데 이 범위가 마일에서 2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일에서 2까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제일 높은 값이 언제냐? 3이죠? 답 3번. 자,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거의 한 근이 1입니다. 근이 1이란 건 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이란 뜻은 대입하면 만족한다 이 뜻이죠. 1을 집어넣으면 되죠. 1, A, 3, 2는 0. 그죠? 여기에 다 1입니다. 1, 1, 1. 그래서 A는 4. 답 2번.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9번이죠. 자, 해. 아까 해와 근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입하면 같다. 이런 얘기죠. 성립한다.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만족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3 더하기 b가 4. 그래서 b는 1이죠. 그럼 x가 3, y가 1이라는 뜻이죠. 만족하면 됩니다. 대입해주면 되죠. 9 빼기 1, a. 자, 얘는 8이죠. 둘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식의 해를 수직선이 나타낼 것이다.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우리 절대값을 얘기할 때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절대값, 예를 들어서 x가 그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이 뜻은 x가 마이와 2 사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렇다면 요 끝값들을 이제 문제를 낼 텐데 끝값 문제 낼 때는 쉽습니다. 결국 x가 가장 끝에 2거나 혹은 요거 부호반대 마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x 마3이 3이거나 여기서 x 마3이 마3이거나 요게 끝값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에서 x는 6이 나오죠. 여기에서 x는 0이 나오죠. 답은 0입니다. 11번에서 중점의 좌표 구하라. 자, 중점을 구하라고 했죠. 중점은 암기해 놓으면 좋은 게 하나 뭐냐면 더해서 반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중간이니까 중간 더해서 반 이거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2를 더해서 반 마일이죠. 2를 더해서 반 1이죠. 자, 11번까지 됐고, 자, 이제 12번으로 가서, 요거는 이제 좀 암기해낼 게 있습니다.
직선이 수직하면 기울기 곱이 마일이다. 이건 좀 외워놔야죠. 이건 뭐 매년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울기, x 앞에 있는 걸 기울기라고 하니까 기울기가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이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마일이죠, 마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죠. 0, 3 지나야죠. 0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3을 지난다 했으니까 0, 3 넣었는데 0 넣었을 때 1 나오죠. 안 되죠. 그다음 2번. 그래서 x는 x 플러스 3이다. 마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원의 방정식. 이런 개념은 알아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연산은 아주 쉽게 하지만 개념은 알아놔야 된다.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x-a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이때 여기 있는 요 세 값이 중요한데 요 세 값 중에 요거 a, b 요걸 중심이라 부르고 요걸 반지름이라 부르죠. 중심이다. 중심. 요걸 반지름이라 부르죠. 반지름. 반지름 r. 중심 a, b.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이제 3, 여기 1이면 3, 3은 9 더하기 1, 10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정 때문에 10. 그러니까 그 제곱이니까 10. 딱 맞죠. 근데 이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중심이 어디냐. 중심은 요거 0 만드는 값이죠. 3마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요런 거 0 되면 이제 3이죠. 이런 거 되면 마일이죠. 답 3번이죠.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죠. 혹은 0,0 지나죠. 대입하면 됩니다. 00을 집어넣으면 10. 딱 맞죠. 여기도 그럼 10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0 만드는 값이 1.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술은 기억해야 된다.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것이 원인데 여기에서 중심은 뭐다? 요거 0 되는가? 요거 0 되는가? 그것을 중심이라 한다. 요 정도는 이제 기억해 놓으면 되죠. 약간 개념은 조금은 기억을 해야죠. 자,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함수. f가 함수죠. 펑션. f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딱 쓰면 이걸 역함수라 부릅니다. 마이너스 1, 역함수. 함수가 뭐죠? 짝이죠, 짝. 이건 반대짝입니다. 반대짝. 그러니까 5라는 이 역함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걸 하나 예를 들었을 때 f7이 3입니다. 그럼 거꾸로 3 친구는 누구냐? 3의 친구는 누구냐? 7이다. 이렇게 얘와 얘를 이렇게 뒤집을 때 이걸 인버스 역함수를 쓰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읽어낼 줄 알아야죠. 5의 짝은 누구냐 이거죠. 5의 짝. 5는 누구랑 있습니까? 5 1밖에 없죠. 다른 거 아무 연결 없잖아요.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유리함수와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을 뜻하는 겁니다. 평행이동. 그래서 x축발로 얼만큼 이동했냐? 라는 거죠. 평행이동은 x를 이 밑에 있는 분모를 0 만드는 게 평행이동입니다. 분모 0. 이런 거는 이제 암기해 놓으면 좋죠. 평행이동이란 건 분모 0이다. 그러니까 여기 분모 0, 분모 0 하게 되면 여기는 x가 1이고 x가 0이니까 1만큼 같네요. 답 1번이죠. 0이 1이 됐으니까. 19번이죠. 세 점을 나열해서 일렬로 택하는 경우의 수다. 이건 뭐 서로 다른 세 점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까지 택해서 나열한다. 그러면 이제 요 단계에서는 뭘 하냐? 먼저 택해야죠. 세 개를 먼저 뽑아내야 됩니다. 그 세 개를 뽑아내는 방법은 쉽죠. 뭐냐면 4, 3이죠.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까지 나열까지 버렸네. 세 개 뽑는 건 누구를 안 뽑냐? 이 문제죠. 누구를 안 뽑냐? 누구를 안 뽑냐? 그러니까 세 점을 택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죠. 아무거나 하나 안 뽑으면 세 점이 택해졌으니까. 그리고 그걸 일렬을 나열해야죠. 그러면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 2가지, 1가지. 곱해지면 되죠? 6가지. 그래서 24. 사실 이건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죠. 자리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여기 올 거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4, 3, 2. 그래서 6, 4, 24. 이렇게 해버리면 딱 되죠. 아무거나. 이건 매년 나오죠. 20번이죠.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다. 이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그럼 누구를 항상 누구를 선택 안 하냐?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죠. 3개를 선택하는 것과 2개를 선택 안 하는 방법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맞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본 결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첫 번째, 개념은 이해하자. 두 번째, 문제풀이 방법을 이해하자. 이 방법은 물론 아주 스탠다드한 모범 답안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건 좀 피곤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으면 하지만 그것보다는 풀이법을 기억하자 이런 얘기죠. 제가 앞으로 여태까지 그 기출이 됐던 거의 대부분의 그 검정고시 문제들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이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제 문제은행이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은행식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제가 해설해 드리는 거를 유심히 보시면 아마 문제 풀 때 거의 풀어야 될 문제의 한 80%에서 90%까지는 그냥 무난히 그냥 빠른 속도로 풀리게 되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천천히 고민해 보면 만점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